K리그는 이제 파이널 라운드로 돌입을 했습니다. 상위 6개 팀 그리고 하위 6개 팀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K리그 1과 K리그 2 모두 우승팀이 나왔어요. 오늘 찍을 영상은 K리그 2의 우승팀 인천입니다. 일단 인천 유나이티드 K리그 2 우승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즌 잔류왕의 이름이 항상 붙었던 인천이 강등이 되면서 사실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고 좀 놀랬었는데 K리그의 선수 출신 전문가들 그리고 K리그를 이제 지켜보는 분석가들 이야기하면은 2부 리그 빠졌다가 1부 리그로 바로 올라오는 게 정말 어렵다. 이 정도로 이 1부와 2부는 좀 리그의 특성이 좀 차이가 있다. 경기 수도 훨씬 많고 걱정 어린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었죠. 윤정환 감독이 인천에 합류를 하면서 기존의 무고사 그리고 제르소 같은 자원들을 지켜냈고 추가적으로 보강까지 잘 되면서 K리그2 우승 확정지었습니다. 인천이 K리그2에서 이제 어떤 축구를 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궁극적으로 K리그 1, 2를 포함하더라도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조직력과 전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윤정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코칭 스태프들 특히나 뭐 전력 분석관까지 전체를 아우러서 본인에게 의견을 주는 거를 모두 수용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있는 코칭 스태프, 그러니까 수석 코치를 비롯한 이제 코칭들의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감독님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코칭 스태프와 감독의 어떤 융화가 지금 인천의 결과 그리고 과정과 결과 모두 만들어냈다. 전 이렇게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이라는 팀이 K리그2에서 그리고 윤정환 감독님이 어떠한 부분을 지향했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천은 3백을 빌드업할 때 사용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것부터 제가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유럽 축구도 최근에 3백 빌드업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3백 기반을 한 빌드업을 할 때는 한 명을 위로 올린다는 수적인 우위를 발생시키기 위함이고 발생시키는 것에 리스크도 있어요.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비가 순간적으로 한 명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풀백이 센터백 위치까지 땡겨서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역습이 전환되는 상황이 나오면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숫자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상대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일단 장치가 잘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K리그2에서도 최소 실점을 가져가고 있고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실점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근간이 되고 있는 건 본인들이 주도하고자 하는 축구를 하다가 예상과 다르게 인천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제 역습을 전환시키는 형태를 많이 상대팀들이 가져가다 보니 그 상황에서 역습 전환을 막는 공격적인 선수들의 이 압박이라든지 소유권을 다시 재탈환해오는 모습 그게 안 되면 파울로 끊어버리는 것들도 중앙과 공격 자원에 있는 이 압박의 기동성적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수비에게 큰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들이 저는 큰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건 이렇게 따라하는 팀들이 많지만 이걸 따라하는데 이거의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좀 뭔가 부족한 대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술적인 후방 변화를 주는 게 K리그 1에 있는 팀들도 어려워하거든요. K리그 2에 있는 인천은 저는 거의 완성도에 있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전술적인 부분은. 두 번째는 이제 어린 자원들의 적극적인 활용도 저는 뽑아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선수 뽑아볼 수 있는 선수는 역시 박승호 선수. 일단 스트라이커의 박승호라고 보지만 항상 무고사와 같이 뛰거나 할 때는 처진 위치로 내려오면서 4-4-2라고 플랜을 본다면 4-4-2의 2가 될 때도 있지만 미들라인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싸워주면서 경기를 풀어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경기를 풀어나가는 형태도 이 선수가 많은데 이 선수가 직접 뭐 플레이 메이킹을 많이 하는 유형은 아니에요. 인천이 3위 빌드업을 하면서 3명과 2명의 가운데를 놓을 때 그 상대의 수비진 센터백의 백라인과 그 다음에 미드필더 라인 간격 사이에 누가 위치하느냐가 이 형태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는 박승호가 그 쓰임새를 받고 있고 이 박승호 선수의 이 위치 선정과 그리고 이 선수 특유의 그 공격수이다 보니까 볼을 잡고 돌아서서 공격의 이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상대 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인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박승호가 중앙에서 4-4-2라고 봤을 때 3-2라고 보면 한 명이 올라가면서 측면에 수적인 건 발생이 되고 그럼 중앙 쪽에 2명 상대 3명의 미드필더에 대해서 싸워줄 수 있는 같이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역시 박승호가 내려오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박승호가 중앙의 수적인 우위를 계속 챙깁니다.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이 중앙의 숫자를 만들어주기 위함이 측면에게는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인천을 상대하는 팀들이 두 가지 스탠스가 있어요. 인천은 크게 보면 아예 로우 블록으로 밑으로 내려앉는 팀들, 인천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하는 팀들. 왜냐하면 인천이 후방에 숫자를 한 명 줄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예를 들어서 특히나 5-2-3이랑 5-3-2를 쓰는 팀들이 K리그2에는 꽤 있어요. 그러면 후방에 5명 남겨놨고 중앙에 허리 2명 두고 3명을 앞쪽 인천 3명의 센터백들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형태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방에 5명과 전방에 이제 미드필더 포함한 5명이 약간 분리가 되더라도 그 위에 5명을 두면서 본인들의 전방 그리고 인천의 후방을 괴롭히는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때 일단 기본적으로 골키퍼까지 활용하는 빌드업을 쓰고요. 인천은 두 번째로 인천은 그러면 중앙에 있는 무고사와 박승호가 밑으로 내려가요. 후방에 3명에 그리고 중앙에 2명이 있다고 했죠. 인천 입장에선. 근데 거기서 무고사 그리고 박승호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후방 빌드업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순간 7명이 만들어져요. 지금 방금 얘기한 사례를 보면은 센터백 3명 무고사와 그다음에 박승호를 막는 센터백들은 그럼 전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진을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진을 하면 무고사 박승호에 대해서 딸려 나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남는 선수가 가운데 센터백 1명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이 윙백이 남아요. 이 윙백은 인천의 윙어들이 터치라인까지 벌려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간격, 수비의 간격이 어떻게 돼 있죠? 엄청 벌어져 있어요. 윙백하고 그리고 센터백 1명만 남아 있으니까. 센터백 3명이 촘촘하게 좁혀 있는 게 아니라 3명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인천은 양쪽 사이드에 있는 윙어들이 내려와서 직접적으로 빌드업에 관여하지 않아요. 항상 그 터치라인에 벌리면서 상대의 뒷공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무고사와 박승호가 내려오면서 후방 빌드업을 도와줄 때 그때 이제 미드필더에서 볼을 잡게 되면 거기서 다이렉트하게 뒤로 쏩니다. 바로. 그러면 간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두 번째, 선수의 질이 다르다는 거. 여기서 뛰는 선수가 제르소고 여기서 뛰는 선수가 바로우예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고 속도가 너무 빠른 선수들이라서 그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 선수들이 뒷공간 침투해서 이미 백라인은 무너져 있죠. 상대에. 다 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센터백도 땡겨서 측면으로 가고 그러면 상대 윙백도 뒤쪽에서 들어오는 윙어를 신경 써야 되지만 중앙 공간에 분리되니까 다 땡기죠. 그러면 올라가 있는 센터백들 내려와야 되는데 센터백이 올라갔으니까 센터백은 발밑이 기본적으로 느려요. 그러면 박승호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공격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구조를 다 만들어낸 상황이 되는 거죠. 인천은 이런 플레이를 되게 많이 했어요. 기본적인 스탠스에서. 두 번째로는 오케이 알았어 우린 내려앉을게 그러면서 아예 내려앉은 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질이 좀 다르다는 거. 인천의 선수들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퀄리티가 K리그2에 있는 팀들 중에서는 단연 상위권에 위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가 아예 내려가지면 압박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미드필더 그리고 센터백 2명 남기고 풀백들까지 높은 위치까지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인천이 큰 리스크 없이 경기를 풀어나가기 쉽고 기본적으로 인천이 여기서 또 하나 장치를 만든 건 뭐냐면 측면에 기본적인 2대2 전환 상황을 만들어요. 상대 기본적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인천 입장에서 왼쪽 그쪽으로 과부하를 시켜요. 그러면 상대의 백라인이 간격이 좁아지겠죠. 왜냐하면 무고사 박승호 같은 애들이 중앙 쪽 본인들의 이제 센터백 사이 공간에 위치를 하니까 계속 밀어내려고 간격을 좁힐 거예요. 다 그쪽으로 가면 반대편에 뛰어난 윙어 뭐 예를 들면 제르소 바로 이런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또 미드필더가 한 명 그쪽을 붙잡고 있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한쪽의 상대를 몰고 반대로 전환을 시킵니다. 바로. 혹은 아주 간결한 패스를 통해서 전환을 시켜요. 그쪽에서 순간 상대가 계속 어떤 입장이 되냐면 2대2 상황이 나와요. 인천은 계속 큰 무리하지 않고 밸런스를 잡으면서 오른쪽에 과부하시키지도 않고 왼쪽에 과부하시키지도 않고 의도한 상황에서 자 상대를 한쪽으로 몰아볼까 하고 쫙 몰았다가 상대가 그대로 리드를 당해서 딸려 나오고 거기서 이제 전환시켜서 2대2 구조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2대2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반대편의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천 입장에서 리스크를 주면서 공격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대편에도 숫자가 여유 있게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러한 대표적인 공격 플랜들이 좀 있는 게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만들면서 로우 블럭을 깨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5-4-1로 내려앉을 때는 가운데를 뚫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선수들 배치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치가 되거든요. 5-4-1이면 중앙 쪽에 대한 구조를 분리시키는 건 어려워요. 결국에는 양쪽 끝에 있는 윙백들이나 미드필더를 끌려 나오게 해서 거기서 분리를 시켜야 중앙 쪽도 땡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인천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사이드에서 붕괴를 시킨 다음에 센터백을 끌어당기고 그 다음 전환시키는 걸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이드 방향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그러한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어린 자원들이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결과를 만들었지만 다음 시즌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포인트는 윤정환 감독의 재계약인데 뭐 제가 이제 찾아본 내용으로는 재계약 긍정적인 얘기가 좀 있는데 조건은 인천의 주축 자원들이 이탈하지 않는 것. 그게 좀 키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윤정환 감독이 인천에 남게 된다면 다음 시즌 K리그는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